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 설명만 다시 한번 해볼까? 순열이라는 게 뭐 하는 상황인지 다시 잘. 자, 순열이라는 상황은 무슨 상황?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 구분되는 3명을 뽑는다. 또는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같은 말이야. 즉,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고, 계산은 알다시피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지? 그리고 이것을 팩토리얼로 기호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거였어. 여기를 5 빼기 3의 팩 이렇게 해주면 같은 계산 맞지? 맞아? 따라서 NPR이라는 놈을 공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딱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 N 팩토리얼 뜻도 이건 뭐 그냥 이 팩토리얼 뜻, 예를 들어 4 팩토리얼 그러면 무슨 뜻? 4부터 1씩 빼면서 1까지 곱하는 걸로 정의한다 그랬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이건 특별하게 그냥 정의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뭐 5P0 이런 것도 다 1입니다. 뭐 6P0 이런 것도 다 1이고, 이런 특별한 정의들 몇 가지랑 됐냐? 그래서 저기 팩토리얼 일단 저 기호 쓰는 법에 대하여 먼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 다음 등식 NPR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관계식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기호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팩토리얼과도 같지. 자, 이거 일단 이해되냐? 되냐? 되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30 곱하기 4팩 요것도 되냐? 되냐? 좀 건너뛰었는데 되냐?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이게 6팩토리아잖아. 근데 이제 이건 뭐 한 거야? 이거는 계산하고 이거는 다시 4팩으로 표현만 바꾼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계속 할 수가 있어. 그거를 문자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n-1 예를 들어 n-1 팩토리아라는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 n팩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맞냐? 됐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이쪽 증명 혹은 뭐 빈칸 채우기 문제들을 대처할 수가 있어. 일단 1번부터 수식적인 증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보자. n 곱하기 n-1 pr-1이라고 돼 있지. 따라서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썼던 요 순열의 기본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게. 순열이 아까 전에 공식이 뭐였냐? 왼쪽 빼기 오른쪽에 팩토리얼 이렇게 붙었고, 위에는 왼쪽이 위로 올라가서 팩토리얼. 아까 이게 공식이었어. 맞지? 이거. 그지? 그대로 계산하도록 합시다. 자, 밖에 있는 n은 그냥 놔두면 되고. 자, 요거 왼쪽 거니까 일단 그대로 대가리 위로 올라가서 팩토리얼 붙이면 되지. 그 다음 밑에는 뭐야? 알다시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 n-1에서 r-1을 뺀 건데, 근데 이렇게 잘 보면 계산하면 1이 지워지고 이거야. 맞아? 따라서 밑에 분모는 n-r 팩 그냥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지. 요 n은 분자로 올라가도 되는 놈이지. 곱하기 성질, 곱하기 기본 특징.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알려준 대로 여기 대가리 위에 있는 게 저거 n팩으로 합칠 수 있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는 다시 돌아오면 NPR 공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증명 끝. 됐냐? 됐지? 그 다음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 이 순열의 개념을 이용해라.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 사람이 5명이 있어. 자, 반장, 부반장, 서기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계산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 5명. 원래 처음에 순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부반장은 4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맞아?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즉 지금부터 계산하려는 게 5P3이지. 지금 계산하려는 게
5p3이지. 그래서 얘를 자, 첫 번째 똑같아.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정해. 그게 5가지지.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왔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계산을 잘 보면 남은 여기 나열하는 계산이 뭐야?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하는 상황이지. 맞아? 따라서 얘를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지. 계산상으로는 이것도 5, 4, 3 맞지? 됐냐? 됐지? 그래서 위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NPR 계산은 N 곱하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라는 게 괄호 2번입니다. 이것처럼. 됐냐? 오히려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서 나온다면, 이런 팩토리얼 기호로 뭐가 나온다면 이렇게 빈칸 정도 나올 수 있겠네. 자, 빈칸 갑시다. 다음을 증명하시오니까 빈칸 문제는 증명을 위에서부터 다 채워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빈칸부터 찾아가. 최초의 빈칸이 여기 있네. 가. 위아래 비교하면서 약간 틀린 그림 찾는 거라 보시면 돼요. 됐냐? 틀린 그림 찾는 거라 보면 돼. 자, 일단 지금 여기가 크게 보면 이게 덧셈이 2가지가 위에 식부터 가자. 여기가 이제 이거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시선을 잘 봐야 돼. 그게 등호 붙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지. 자, 그럼 보자. 여기 파란 쪽 먼저 볼까? 파란 쪽을 보면 분자 변한 거 없어. 맞지? 분모도 여기 안에 있는 n 빼기 1 마이너스 r 빼기 1 계산한 게 얘지. 그러니까 지금 파란 박스에 있는 애는 안 변했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시선을 들 필요가 없어. 그냥 저 노란 애가 이렇게 변신한 거다라고 딱 시선. 됐냐? 즉 저기 노란 걸 따로 갖고 와서 써보자. 지금 지금 저 네모 안에 있는 거 위에 있던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요식 n-1 마이너스 r 요식이 저 중괄호 풀어도 되죠.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더니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일단 시선을 잘 가져가 줘야 돼.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야. 여기다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찾으란 얘기지. 뭐지? 첫 번째 여기 n 빼기 1 빼기 r이면 이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r하고 순서 바꿔도 되죠? 됐냐? 됐냐? 자, 뭐 한 걸까? 보여? 요 n-r을 잠깐만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 보면 n-r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원래 이렇게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지. 맞아? 이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바깥에 이거 하나 붙여줘야 되지.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썼던 이거잖아. 예를 들어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저기에서 일어난 거지. 맞아? 됐냐? 따라서 그걸 보고 지금 얘가 분명 빼기 1 팩토리얼이라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별 팩토리얼이 됐단 말이지. 따라서 이건 지금 이쪽에서 이거를 양변에 곱했겠구나 라고 딱 생각할 수 있겠냐? 됐냐? 여기 n-r 빼기 1에다가 이걸 추가해야 이렇게 되잖아. 맞지? 대신에 이제 등식은 변하면 안 되는데 얘가 분수라서 가능한 짓이 분모 분자에 n-r을 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분수의 성질이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도 성립하지. 됐냐? 따라서 n-r을 곱해서 얘가 이렇게 된 것이고 따라서 요 가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얘구나 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빈칸을 추론해내는 문제. 가에 들어갈 식은 n-r이 되겠네. 됐냐?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n-r. 됐지? 자, 그럼 밑에 나는 그러니까 분명 여기 보면 위에 식이 노란색 박스 더하기 파란색 박스였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분수로 합체가 됐으니까 통분해서 더했나 보지 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분도 돼 있지. 지금 보면 분모 통분이 되어 있지. 따라서 얘는 이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분수로 분모를 통일해서 합치할 수 있고 위에 남은 식을 이제 가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위에 남은 식을 한번 써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n-1 팩
더하기. 그 다음 r 곱하기 n-1팩. 일부러 내가 지금 색깔을 구별해주고 있어. 그럼 분자본 보면 n-1팩을 묶어낼 수가 있거든. 동류항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위에다 잠깐 써보자. 동류항으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그 앞에, 요 앞에 뭐 남아? n-r 하나 남고 뒤에 더하기 r 이렇게 남네.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 뭐야? n만 남는 거 확인. 아, 위에 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위에 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리고 나서 저 나를 보면 얘가 나인 거를 알 수가 있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식은 n. 그냥 팩토리얼 이용해서 찾는 거다. 됐어? 자, 그 다음 720번. 그래서 저 팩토리얼 공식을 쓰는 거는 딱 저런 문제들만이야. 증명하거나 빈칸 채울 때. 이런 문제들은 그 공식 쓰지 마라. 이거를 쓸 때나 잘 써.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팩토리얼의 성질로 막 식을 조작하는 건 방금처럼 증명하시오나 빈칸 채우기 문제만 그래. 이런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막 NP2 써있는데 얘 막 공식 쓰겠다고 이러고 앉아있지만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NP2는 그냥 수식적으로 바로 식 쓸 수 있지. 이거 뭐냐? 얘는 맞아. n 곱하기 n-1 그냥 계산식을 쓸 수가 있지. 이렇게 됐냐? 네. 이렇게 쓰라는 거야. 따라서 그게 30이다. 얘가 30이 되라.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물론 되지만 넘겨가지고 이거는 그냥 집어넣어라. 연속된 두 숫자 곱해서 30이잖아. 몇이야? 6 곱하기 5겠네. 얘가 6이겠네. 얘가 이제 5가 될 거고. 됐냐? 따라서 n값은 6이다. 그냥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지. 그 다음 이것도 6PR이지. 여기가 R이면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런데 그 팩토리얼 공식은 쓰지 마.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양변에 6 나눠줍시다. 그럼 120이 되지. R은 어차피 6 이하의 자연수야. 그냥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어. 막 집어넣으면 아마 6P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서 120일걸? 아, 그래서 R은 3이구나.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으라고 그랬지. 됐냐? 그치? 지난 시간에 풀어준 것 좀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고쳐놔. n 플러스 1 p3. 야, 그 그림 책은 아마 돼 있을 거고. 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딱 요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어. 됐어? 공식을 쓸 때가 있고 그냥 공식 쓰지 말고 그냥 나열 쫙 하는 경우가 있고 라고 그랬지. 됐지? 그래서 요 페이지는 딱 720번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십시오. 밑에 721번은 안 풀어도 좋아. 중요한 건 요 다음 장부터니까 1번부터 5명을 일렬로 세워라. 이거는 뭐 그냥 5명을 전부 다 일렬로 다 뽑아서 세우는 거라 OP5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그냥 빠르게 5명을 전원 다 나열하는 건 5팩 이러고 빨리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계산해 보시면 120. 됐지? 자, 그 다음 6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이게 뭐라고?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뽑아서 나열이라 순열의 수이므로 이렇게 돼서 654. 됐지요? 밑에도 그러니까 말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겠다. 또는 직책이 구별이 되게 3명을 뽑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됐지? 이거는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 라서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고. 됐냐? 그 다음 723번. 그러면서 확률 경우에서 이런 쪽 문제들은 당연히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자, 그림 확인. 잘 보면 너네를 현혹시키기 위한 요소가 졸라 많아. 다 걸러내. 야, 운전기사는 정해졌대. 장난해? 신경 쓰지 마. 여기 앉을 사람 정해져 있대.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야. 다음. 감독 1명, 그 다음 4명의 탁구선수 총 인원이 지금 5명인데 감독은 또 심지어 조수석에 감독이 하다못해 뭐 한 2명이라도 되면 둘 중에 1명 고르기 이런 계산도 해야 되는데 감독 여기 확정이래. 장난함? 그냥 너네들
현혹시키기 위한 요소만 잔뜩 있네. 그럼 너네는 그냥 남은 4명만 였다가 나열하면 되지. 계산 뭐야? 순열은 항상 큰 쪽이 기준이 돼야 돼. 의자가 좀 더 개수가 많지. 6개잖아. 6개의 의자 중에 4개를 골라서 사람을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끝. 됐지? 문제만 길고 그림만 화려하지. 별거 없는 문제였고. 그 다음 2번. 남자 AB. 여학생 소문자 ABC. 남학생 2명을 홀수에 앉혀라. 항상 이런 문제들은 조건 걸린 것부터 해야 돼. 남학생 먼저 앉힙시다. 앉히는 방법은? 홀수 번호인 의자에만 남학생을 앉혀야 되니까 3개, 의자 3개와 앉을 사람 2명이지. 셋 중에 2개 골라서 나열. 됐냐? 그리고 나열하는 계산을 했으면 문제 풀 때 해가면서 해. 계산했으니까 이제 네가 임의로 딱 나열해. 이렇게 딱. 됐지? 그럼 이제 남은 자리 몇 자리? 3자리. 나열할 사람도 3명이네. 다음. 인형의 옷 입히기 놀이 합시다. 상황을 잘 정리해. 인형이 2마리가 있어. 자, 셔츠와 바지가 있는데, 자, 보자.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가 있대. 셔츠 3개, 알파벳이 겹치잖아. 셔츠 3개. 다음, 바지도 3개. 그 다음, 색이 또 정해져. 색이 빨강과 초록, 빨강, 초록, 빨강, 레드, 초록, 그린, 뭐 이런 상태네. 됐냐? 그래서, 셔츠와 바지의 색깔은 다르게 정할 거고, 옷 입혀라. 이거네.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나 나중에 순열조합 문제들은 뭐라고 해야 돼? 작전을 잘 짜야 돼. 작전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전략. 여기서 옷 입힐 셔츠와 바지를 미리 완성하고 색까지 칠해서 입혀도 되고. 맞아? 아니면 냅다 그냥 일단 입히고 마지막에 여기다 칠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일단 옷을 입히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칠하려고 하면 물론 칠하기를 먼저 해도 돼. 대신 계산이 좀 길어질 것이야.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쪽은 초반에 작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연습을 너네들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됐지? 지금 전략은 옷부터 입힐 거야. 자, 옷 입히러 가자. 웃도리부터 입히자. 셔츠 입혀봐. 계산 뭐야? 셔츠 입히는 계산은 3P2. 입혔다 쳐. 그 다음 바지 입히는 계산은 똑같지. 3P.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라 곱하기 가고 있어. 바지도 입혔다 쳐. 됐어. 그럼 이제 뭐 할 차례? 색칠하자. 여기다 색칠하는 방법은 2가지. 그치? 빨강, 파랑 아니면 파랑, 빨강. 맞냐? 얘도 2가지. 됐죠? 전략을 잘 세우면 계산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 됐죠? 자, 다음. 자연수 만들기. 이건 이제 앞에 경우의 수에서도 자연수 만드는 것들을 해봤을 거야. 자, 해봅시다. 다음 장에 있구나. 이웃하라, 이웃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 다음 장에 있네. 자, 가보자. 항상 문제 조건을 잘 봐라. 숫자는 몇 개 있는지, 0 포함인지, 서로 다르게 써야 되는지, 같은 거 써도 되는지, 이런 거 잘 읽고, 파악 잘 해. 자, 3자리 자연수 만들기. 이건 바로 가도 되냐? 3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네. 이거는 순열을 쓰지 않고 그냥 직접적인 계산을 해도 괜찮지. 여기에 조건이 있죠. 언제나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자리에는 별말 없어도 조건이 있는 거야. 0 오면 안 됨. 맞아? 뭐 때문에? 여기 있구나. 이 말 때문에 분명히 3자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3자리란 말이 없으면 0 와도 된다. 앞에 0 박히고 숫자 배열하면 2자리 숫자겠지 뭐. 그지? 그치?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은 안 되죠. 3자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해. 하나씩 왔다 딱 치고. 그럼 이제 10의 자리는 0을 다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또 4가지. 3 왔다 쳐.
그럼 남은 숫자 3개. 1의 자리엔 3가지. 됐냐? 1해도 되고, 참고로 이런 계산도 다 알고 계십시오.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더 좋을 때도 있다. 0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숫자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해버려. 계산은 됐지. 여기에서 맨 앞에 0이 온 숫자를 빼도 되지. 뭔 소린지 아나? 약간 여사건 같은 거야. 그지? 그냥 일단 다 세버린 다음에 맨 앞이 0인 걸 빼도 돼. 그지? 그럼 맨 앞이 0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앞에 0을 박아놔야지. 그럼 남은 1, 2, 3, 4 가지고 두 자리 숫자 만드는 계산하면 되네?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좀 복잡한 문제에는 가끔 이게 더 좋을 때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세 자리의 정수준 짝수. 똑같은 말로는 2의 배수. 2의 배수 판별법은 쉽죠. 짝수니까 여기 보면 되잖아. 맞아? 여기에 짝수 또는 0이 와야 되지. 0이 와도 되죠? 그치? 수의 결과가 짝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10 이런 것도 짝수 되잖아. 그치?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그런데 봐, 그래서 3가지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 걸려있는 건 맨 앞자리지. 여기는 그럼 몇 가지?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박혀야 돼. 아, 그때 다르구나를 눈치를 채야 돼. 왜? 여기엔 누가 오면 안 돼, 여전히? 0. 여기에 0이 왔을 때랑 여기에 0이 안 왔을 때 저쪽 계산이 다르지. 그럼 즉시 중지. 케이스 분류 해서 하시면 됩니다. 색깔 칠하기처럼. 됐냐? 이런 판단들을 실시간으로 너네들이 변형된 시험 문제를 풀 때 하셔야 돼. 그래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계산 다르네, 나누자,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돼. 1의 자리에 0이 박힌 경우, 그 다음 1의 자리에 0이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돼. 가자. 그럼 1의 자리에 0인 경우는 0 갖다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까버린 다음에 여기만 나열하면 되네. 4P2 빠르게. 괜찮지? 됐냐? 또는 이라 이제 여기서 계산한 건 이건 더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0이 아닌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짝수만 와야 되지. 올 수 있는 숫자 2가지. 됐냐? 0 안 오기로 했으니까 0을 제외한 2나 4 중에 하나만 여기다 놔야 되지. 4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 놔야지. 몇 가지? 지금 남은 숫자를 보면 0은 올 수 없으니까 1, 2, 3 중에 와야 돼. 3가지. 자, 배열하는 계산했으니까 또 예시 듭시다. 뭐 3 왔다 쳐. 자, 그럼 이제 가운데 남은 숫자는 몇 개? 다시 3개. 18가지. 나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거 예시 들어서 쓰고 지우면서 이러고 풀잖아. 맞아? 너네들 감히 막 암산하다가 막 하나씩 덜 세고 이러고 틀린다. 조심해. 알겠지?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갑시다. 3의 배수 판별법이 뭐지? 이제 2가지를 알려줄 거야. 근데 남은 1가지는 이제 마지막에서 베이직 뒤에 가서 알려줄 거고, 일단 기본적인 3의 배수 판별법은 알지? 자릿수의 합. 맞아?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5의 결과를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세 자리의 수가 3의 배수다를 보려면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즉 하나씩 한 땀 한 땀 일일이 세워주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 3의 배수 가능한 거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냐? 근데 무작정 하기보단 이런 것도 그냥 깔끔하게 지금 현재 주어진 숫자 상태를 보고 결정해. 가장 작게 3개 더하면 3이지. 가장 큰 거 3개 더하면 몇이야 저거? 9지. 따라서 지금은 세 수의 합이 가능한 3의 배수가 3 아니면 6 아니면 9네. 3가지만 하면 되겠네. 일일이 다 잘 세는 거야. 얘가 6인 경우, 그 다음에 9인 경우까지. 자, 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수를 만드는 거 잊지 마. 자, 여기부터 가자. 세 수의 합이 3인 경우는 숫자 조합부터 0, 1, 2밖에 없지. 맞냐? 됐지? 세 수의 합이 3인 수는 저대로라면 0, 1, 2밖에 없지.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이걸로 자연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210 아니면 뭐 201 뭐 이런 거, 그지?
따라서 이걸로 세 자리 숫자 만드는 방법 계산은 0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두 가지. 다시 두 가지. 한 가지. 아까랑 같은 식으로 0 조심해서 네 가지 계산. 됐냐? 됐지? 그 다음 합이 3인 경우는 더 이상 없지. 다음으로 갑시다. 합이 6인 경우. 내가 이거 세는 법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작은 거부터 이렇게 올라가라 그랬어. 합이 6이 되려면 마지막 숫자가 5여야 되지. 됐냐? 근데 5는 없네. 맞아? 그럼 이제 규칙 뭐?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세라 그랬어. 이거 가능 다 있죠. 그 다음 다시 늘리고 줄이면 0, 3, 3도 됐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네. 됐나? 0으로 시작하는 거 합이 6인수 다 셌지. 그럼 이제 다시 1로 올려서 1로 시작하는 거. 그럼 작게 올라가. 그 다음에 3 들어가네. 지금은 숫자가 몇 개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세도 되긴 하지만 좀만 많아지면 막 세면 빼먹습니다. 됐냐? 세는 규칙대로 잘 세줘라. 그 다음 그럼 이것도 0, 2, 4가 끝이 아니야. 얘네로 숫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이거는 0이 포함된 세 수니까 얘랑 같은 계산이겠네. 네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0이 없는 세 수니까 그냥 숫자 3개 나열하면 되지. 3팩으로 6가지. 됐지? 마지막 합이 9인 경우는 아까 했지만 가장 큰 숫자인 2, 3, 4의 조합밖에 불가능. 조합만 가능. 따라서 얘도 6가지. 즉 지금 밑줄 친 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4, 하니까 총 20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준비된 숫자는 0, 1, 2, 3, 4, 5까지 있고 서로 다른 중복 안 되고 4개 골라서 4자리 자연수 만들어야 되네. 뭐야. 홀수는 쉽지. 아까 잠깐 했지만 0이 포함된 경우에 짝수가 좀 짜증나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짝수였으면 아까 해봤잖아. 0일 때랑 아닐 때랑 구별해야 되지. 그러나 지금은 홀수라서 여기 1의 자리만 홀수로 만들면 되잖아. 맞아?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3가지. 됐냐? 1, 3, 5. 하나씩 옵시다. 왔다 쳐.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1000의 자리부터 가야지. 0이 있으니까 1000의 자리엔 0 빼고 1, 2, 3, 4만 와야 되니까 4가지. 자, 그럼 또 이제 하나 왔다 치고. 자, 그럼 남은 두 자리에는 요 4개의 수를 갖다 뽑아서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지. 4 곱하기 3 해도 되고 빠르게 4p2 해주셔도 되고. 됐지? 됐죠?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 727번.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 시험 교과서에 726번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시험 대처를 해야 될 거야. 여기 순열조합이랑 이쪽은 아무리 교과서 문제 변형이라 그래도 절대로 얕보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너네 교과서에 있다 치자. 변형돼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어. 0을 2개 놨어. 그럼 또 너네들이 그에 맞게 잘 대처하셔야 돼. 됐어? 됐지? 순열조합이 아주 대표적으로 숫자 하나만 바꿔도 계산을 확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선 이것을 해야 되고 요럴 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연습이 되셔야 될 거야. 자, 보자. 6장 중에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인데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4 여러 개 못 뽑아. 하나씩만 돼. 근데 0은 2개 있어. 짝수의 개수네. 그리고 심지어 자, 이거는 아까도 했으니까 바로 갑시다. 3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짝수를 만들어야 되며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된다라는 건 이미 앞에서 해서 알겠지. 됐지? 그럼 이거부터 가자. 앞에 0을 박은 경우 실시간으로 잘 0은 하나 사용했어. 지워. 그럼 여전히 여기 100의 자리부터 해야 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자, 하나 왔다 치자. 4 왔다 치자. 그럼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다시 저기 남은 현황 보면 0 다시 와도 되죠. 16가지. 됐지? 자, 이제 밑에 거. 대답 잘해. 이거 하고 쉴게. 대답 잘해. 일단 여기 0 안 오기로 했지? 그러면 일단 짝수 만들어야 되니까 짝수가 와야 되거든.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2가지.
2 아니면 4가 와야 되지. 자, 4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정해야 돼. 여기 몇 가지? 0이 2개야. 숫자는 5개 남아있으나 그 중에 2개가 빵이라서 맞아. 1, 2, 3 중에 하나 와야 돼. 3가지. 그래서 뭐 3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남은 숫자 0, 0, 1, 2.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3가지. 뭐라고? 3가지. 됐지? 왜? 아니, 야, 요 0을 여기다 갖다 놓은 수랑 요 0을 여기다 갖다 놓은 수가 뭐 다르냐? 똑같지요? 그치? 즉,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결국 그냥 3가지입니다. 됐어?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것들이야. 갑시다. 자, 여학생 3명. 그 다음, 남학생 4명. 이웃하게 나열하기. 기본 방법 봅시다. 이웃하게 나열하라는 건 언제나 제일 먼저 그 자식들 묶어버리십시오. 기본이야. 됐어? 따라서 여자 셋 나와서 배열해서 포장해버려. 됐냐? 여자 셋 뽑아서 포장. 나열은 해야 되니까. 됐냐? 됐지?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여자 뭐 B, C, A 나열했다 쳐. 이제 얘네를 한 대 묶어서 한 명으로 보는 거지. 그치? 맞아? 이제 얘네는 한 몸. 그럼 현재 남은 인원은 하나, 남아. 둘, 셋, 넷, 5명 남은 거지? 얘네를 나열하면 되지? 됐지? 이웃하게 나열하기 기본. 됐지? 까먹지 마. 그 다음, 2번째.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는 이웃하기와 반대로 쟤네는 맨 마지막에 끼워 넣기다라는 거 잊지 마라. 맨 마지막에 끼워 넣기를 하는 게 이웃하지 않기의 기본 계산이야. 됐냐? 뭔 소리냐? 얘네가 싸웠대. 떨어져 앉고 싶대. 나가 있으라고 하고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 뭐 아무렇게나. 그러면 저기에 내가 날린 문장대로 이제 제 셋 들어오라 해서 4위짜리에 둘, 셋, 넷, 5개의 틈새가 있지. 저기에다가 하나씩 끼워 넣는다. 이게 이웃하지 않기. 됐지? 됐지? 끼워 넣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럼? 5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A, B, C, A, C, B 뭐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거라 5, P, 3. 됐지? 이게 기본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변형들을 하게 되는 거야. 요 기본 요거 가지고. 자, 해볼게. 729번. 자, 7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이웃. 자, 이번에는 두 집단을 이웃해라 그랬어. 이것도 괜찮아. 해봅시다. 일단 자, 모음부터. 모음이 지금 E랑 I랑 U가 있네. 그 다음에 자음이 그럼 B랑 L이랑 G랑 M 있지. 자, 이웃하는 기본 계산 뭐라고? 묶으라 그랬지. 따라서 모음 셋 나열해서 묶어버려. 모음 셋 나열해서 묶어버려. 이제 한 몸이 된다. 네모 박스라고 칩시다. 그 다음 자음 넷 나열해놓고 묶어버려. 나열해서 뭐 얘는 세모난 박스에 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몇 명인 거냐? 2명을 나열하면 되지. 됐지? 이렇게 이웃 괜찮아. 그 다음 2번 한 집단은 이웃, 한 집단은 이웃 안 하게. 이것도 괜찮아. A와 B는 이웃, C와 D는 떨어져라야. 즉 다시 A와 B는 이웃이고 붙여라. C와 D는 떨어뜨려라고. 그 외 기타 등등 2명. 됐냐? 자, 그래서 또 아까 뭐라 그랬어? 이웃하기는 제일 먼저 묶어놔야 된다 그랬고 떨어뜨려라는 가장 마지막에 끼라 그랬잖아. 그거 그대로 가면 돼. 자, 이웃하게 먼저 나열. A와 B 순서를 딱 정해서 보따리에 묶어버려. 이제 한 명. 그 다음
떨어뜨려라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네 빼고 얘랑 이 F랑 총 몇 명? 총 몇 명? 3명 나열. 됐지? 그래서 3명이 그냥 이대로 나열됐다 치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끼워넣기. 끼워넣을 자리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네. 됐냐? 계산은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서 나열. 됐지? 자,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문자가 박혀 있는 거고 결과를 알려준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과학책이 N권이 있대. 그 다음 국어책은 3권이 있대. 보자. 국어책은 이웃하게 꽂는 경우에서의 결과를 알려줬으니 자, 이웃하는 행동합시다. 일단 3팩 문제없지? 됐지? 국어책 먼저 순서 나열해서 묶어버리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나열하면 되잖아. 그 계산이 뭐야? 과학책이 N개가 있는데 얘 1개 포함돼야 되니까 총 몇 개를 나열해야 돼?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는 게 되겠지. 맞아? 굳이 써본다면 저거 과학책을 만약에 이렇게 번호로 표시해본다면 3번 과학책, 4번 과학책 이런 식으로 해서 N번 과학책이 있는 건데 N개랑 하나 더 있는 거라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면 끝이지. 단지 문자로 할 뿐이네. 됐지? 이거의 결과를 720이라고 준 겁니다. 이거 풀면 되겠네. 됐죠? 풀어보자. 3팩은 6이지요. 따라서 양변에 6 약분해 줍시다. 그럼 n 플러스 1 팩이 120이 되고 뭐 그냥 찾아. 몇 팩이 120이냐? 3팩 아니네. 4팩 아니네. 5팩 해보면 5팩이죠. 5팩토리알이 120이지. 따라서 여기 n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4. 됐죠? 이웃테라 기본 계산. 교대로 나열도 먼저 자리 닦아주면 된다. 잊지마. 자리부터 정해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라 이거는 지금 머릿수가 똑같지. 교대로 세워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 나열하기 전에 그 성별부터 지정하십시오. 근데 머릿수가 똑같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앞에 서도 되고 반대로 여자가 앞에 서도 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겠네. 교대로 나열하는 건 시킨 대로 교대로 먼저 이렇게 배열부터 해주시면 되고. 됐나? 그럼 그 다음 계산은 그러니까 남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남자 셋 하얀색 동그라미에다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3패. 됐지? 자리는 다 닦아놨으니까 여학생 무조건 두 번째와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 놓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에 여학생 놓는 방법 3패. 됐냐? 자, 얘도 계산 동일하겠지. 그냥 곱하기 2 합시다. 괜찮지? 됐지? 자, 다음 2번. 근데 2번은 지금 알다시피 머릿수가 남학생이 더 적어, 여학생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고정되지. 남자가 앞에 오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남자가 앞에 오게 되면 요래 놓고 남학생은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여학생 하나 남았잖아. 그지? 그래서 여학생이 쪽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일단 교대로 성별 나열하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네. 됐지? 그럼 그 다음 계산은? 됐죠? 어려울 거 없지 아직? 자, 뒤에서 내가 의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의자는 이거는 의자 신경 안 써도 돼. 사람 몇 명이냐? 4쌍의 부부래. 그럼 8명이겠지. 자, 이렇게 그 부부별로 알파벳으로 구별할게.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거야. 같은 알파벳끼리. 대문자, 성문자, 뭐 남여라고 합시다. 됐지? 그런데 사람도 8명이고 의자도 8개지? 맞아? 뒤에 의자 문제라고 있어. 그거랑 헷갈리지 마. 사람 8명에 의자도 8개잖아. 의자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8명 나열하는 거야. 마지막에 의자 줬다 치면 되니까 상관없다. 뒤에 있는 의자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은 보면 예를 들면 의자는 8개인데 뭐 사람은 3명 이런 식인 거. 빈 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뒤에서 특별하게 빠져있는 의자 안 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의자 그림 그려져 있다고 다 의자 문제가 아니야. 여기 순혈조합 쪽은 그
의자 이런 단어에 꽂히면 안 돼. 됐지? 문제 풀 때 의자 그림이다, 의자 문제인가, 그거 아니야. 알겠지? 이 문제는 뒤에 있는 의자 문제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사람 8명 나열하기야. 됐지? 그런데 어떻게 하래? 부부끼리 이웃해라 그랬으니 일단 그냥 묶어버립시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일단 이건 뭐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이렇게 한 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지. 됐냐? 됐지? 따라서 근데 남녀를 교대로 앉히래. 자, 계산을 어떻게 전략 작전을 어떻게 짜면 되냐? 일단 부부끼리 붙여놓으라 그랬으니 그냥 저렇게 4커플이라고 칩시다. 일단 부부 4커플은 나열할 수 있지. 됐냐? 4팩.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아직 내부에 그 사람을 배열하진 않았는데 그냥 저기 부부 별로 뭐 여기 김씨 부부, 여기 뭐 이씨 부부, 뭐 박씨 부부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한 거야. 이게 지금 됐냐? 그 다음 이제 내부에 사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남녀 교대로 앉히려잖아. 추가하는 계산이 뭘까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 남녀 교대란 말이 없다면, 만약에 남녀 교대라는 말이 없다면 그럼 계산은 결국 얘네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하고 끝이겠지. 근데 지금은 교대로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후속 계산이 뭐야? 한 커플만 배열하면 끝나지. 됐냐? 됐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 아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이 이렇게 놓던가 이렇게 놓던가일 거 아니야. 맞아? 이 계산이 저거 한 거지. 됐어? 그럼 그 다음 뒤에 옆에 있는 커플들은 배열을 할 필요가 없어. 교대로 쓰라 그랬기 때문에 한 커플이 이렇게 여자, 남자 앉은 순간 여기는 이제 선택권이 없거든. 무조건 이렇게거든. 남녀 교대로 쓰라며. 무슨 소린지 알아? 한 커플만 배정하면 나머진 자동이라 요거 계산 하나 하면 끝인 거야. 됐지? 됐지? 뭐 예시를 들어서 맨 앞에부터 출발했지만 중간부터 출발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네가 아니라 얘네를 먼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는 계산을 해서 2를 곱했다고 쳐봅시다. 됐나? 그래도 남은 자리는 다 자동이야. 그럼 여긴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고 여긴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고 여긴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고. 됐지? 한 커플 순서만 정하면 끝이란 얘기인 거야. 간단히 말해서 한 커플 자리 순서 정하는 방법이 2가지 하고 끝인 거지. 그치? 이게 막상 설명 들으면서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전략도 짜주고 작전도 구상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막상 혼자 하면 좀 막막할 수 있어서 막 해봐야 돼. 숙제 좀 제발 좀 밀리지 않게 해보시고 질문. 나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좀 잘 하십시오. 알겠지? 맞으면 상관없지. 맞으면 상관없지도 않냐. 맞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 그런 거를 다 잘 정비하셔야 돼요. 기술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5명이 있다. 자, 1학년 3명. 1학년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합시다. 2학년 5명. 대문자로 합시다. 자, 조건은 1번. 야, 이웃하지 않게 또 들어갔지. 이웃하지 않게 기본은 뭐야? 저 1학년 셋은 마지막에 할 거야. 마지막에 끼워 넣기 할 거야. 그럼 2학년을 먼저 나열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의자. 참고로 얘도 의자 신경 안 써도 되죠? 사람 8명. 의자도 8개야. 의자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일렬로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 됐지? 일단 2학년은 나열합시다. 뭐 나열했다 쳐 이렇게. 자, 만약에 나 조건이 없었다면 1학년은 이웃하지 말라 그래서 끼워 넣으면 되지. 맞아? 그런데 나 조건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산만 약간 수정하면 바로 정답이지. 어떻게 하면 돼? 4P3. 왜? 양 끝에 2학년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학년을 안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1학년이 안 들어가야 양 끝에 2학년이 확정이지.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계산. 결국 4군데 중에 3자리 골라서 나열하면 끝. 됐죠? 조건 걸린 문제는
잘 읽어라. 잘 읽으시고 무슨 조건인지 잘 보시고 조건 걸린 걸 먼저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셜 7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1번 뭐야 이거?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와라. 야 이거는 뭐 맨 앞에 S 맨 뒤에 P라고 지정을 해버려서 내가 저거 나열할 필요 없지. 그냥 한 가지지. 그럼 남은 계산은 그냥 가운데 5팩 5개 나열하면 되죠? 뭐야 1번은 끝. 자 2번 조건은 뭐야? S와 P 사이에 2개를 놔라. 이게 이제 이웃테라 일종이야. 됐냐? S와 P 사이에 2개를 놓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S 놓고 P 놓고 가운데 숫자 2개 넣어서 이 4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됐어? 이웃테라의 일종이라고. 됐어? 따라서 자 계산 갑시다. 먼저 일단 S와 P를 나열해서 바닥에 깔아줍시다. SP 아니면 뭐 PS 나열. 그 다음 이 사이에 문자를 2개 넣어야 되지. 자 지워가면서 하자. 지금 현재 S랑 P 2개 사용했어. 남은 문자 5개. 그 중에 우린 뭘 해야 돼?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되지요. 따라서 남은 문자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줍시다. 자 뭐 앞에 EC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얘네는 더 이상 개형이 흐트러지면 안 돼. 즉 이웃하게 나열 그 기술을 써야 돼. 이제 이거는 한 몸이야. 한 명이야 이제. 얘네는 너네는 이제 한 몸처럼 움직여라. 지운 게 아니라 한 몸이나. 그럼 현재 남은 문자 파악하면 이렇게 남았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저 덩어리랑 저 3개까지 총 4개 배열하면 끝이네. 4개 1열 나열 4팩. 됐죠? 됐죠? 그 다음 그러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도 계속 했던 이 여사건으로 구하는 각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 지금 보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 그랬거든. 자, 자음과 모음 구분부터 해줍시다. 자음, 아이씨. 뭐야? 자음이 뭐냐? 자음이 S, P, C, L. 모음이 지금 A, E, I네. 어쨌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저게 뭔 소리야? 양쪽 끝에 모음이 와도 되고 한쪽에만 모음이 와도 된다라는 뜻을 전부 담고 있는 말이지 저게. 이거 다 해당하는 말이지 지금 이 말이. 됐냐? 물론 이걸 정말로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자 모인 경우 계산, 이거 계산을 해도 되지만 말했다시피 뭐 해주면 좋아? 여사건 생각해보면 여사건이 훨씬 편한 거 알겠냐? 이게 아닌 게 뭐야? 아이고 양 옆에 자음 온 경우가 이거의 정반대의 상황이지. 맞아?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하나만 계산해서 빼버리면 될 거야. 전체는 뭔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언급한 거를 보십시오. 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되어 있지. 이게 왜 최초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됐어? 저게 전체야. 나열할 건데 뭐 이러쿵 저러쿵 조건을 단 거니까. 따라서 일단 7개를 짜라락 까는 게 지금은 전체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처음에 하려던 행위를 하는 계산은 요거겠지. 됐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야. 자, 조건 걸린데 먼저 자음부터 양 끝에 배치합시다. 4개의 자음 중에 2개를 골라서 끄트머리 양옆에다가 배열. 됐지? C랑 L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C 하나, 둘, 5자리 남았지? 그럼 이제 여기 남은 계산은 뭐야? 이제 남은 5개 밑에다 깔면 되지. 이것이 바로 여사건이 되겠네. 됐냐? 따라서 계산은 둘을 빼시면 되고 얘네를 빼는 계산은 물론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계산할 거야? 물론 계산해도 당연히 돼. 근데 7팩이 좀 계산이 짜증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절히 팩토리알의 성질을 이용해서 앞에선 문자로 했잖아. 그나마 문자로. 그지? 그나마 숫자라서 지금은 낫지 않을까? 요렇게 해볼 건데 알아보나 볼까?
자, 알아봐! 아니면 저 인간이 뭔 짓 했지요? 알아봐? 오, 정말? 야, 이 사람들이 두뇌가 있구나. 그래. 좋아. 7팩을 단지 5, 4, 3, 1 요쪽을 이렇게 고쳐서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고친 거지. 왜? 5팩을 묶어주려고 일부러 5팩이라는 모양을 유지한 거야. 그치? 그치? 자, 735번. 8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에 T와, 야, 아까 한 거네. T와 A 사이에 2개 끼워 넣기네. 그치? 자, 바로 가볼까? 2팩 T랑 A부터 딱 깔아놓고 사이에 문자 2개일 거 정합시다. 자, T하고 A랑 썼으니까 남은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았네. 6개 중에 2개 골라서 사이에다가 배치. 뭐 R, I 났다고 칩시다. I, I.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라 보시면 되고 남은 문자가 N, G, L, E가 남았으니 5개 나열 끝.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CHI의 차이나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 뭔 소리야? 모음 사이에 적어도 자음 한 개, 즉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가 와도 되고 2개가 와도 되고 3개가 와도 되고 4개가 와도 되고 5개가 와도 되고 뭐 이 소리지, 그치? 근데 일단 종류부터 볼까? 자음이 지금 C, H, N. 모음이 지금 I랑 A. 모음 2개밖에 없네. 모음은 2개고 자음이 3개네. 그러면 이제 모까지 되는 거네. 즉 문제의 이 뜻은 이걸 구하라는 소리야. 맞아? 그럼 당연히 또 땡겨야 되는 거 뭐야? 응, 안 해 해봐야지. 여사건. 이거의 여사건은 뭔데? 이렇지 않은 게 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겠네. 맞아? 바꿔 말하면 이건 모음끼리 이웃해라 아니냐? 이거 계산할 바에 이거 하나 계산하는 게 더 편하지. 따라서 이것도 여사건으로 합시다. 전체는 구하자. 전체는 뭐야? 전체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기본 작업이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그럼 지금 구하는 여사건은 모음, 이웃. 자, 이웃하는 계산 이제 슬슬 빨리 해보자. 알아봐?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이제 이 팩이 뭐 한 거야? 저기 I랑 A 먼저 나열한 거고 그래서 묶어버린 거지. 그럼 4팩은 뭐야? 남은 거 나열한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웃해라와 이웃하지 말아야 계산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한 번에 쓱 하고 씩 쓸 거야. 다음 시간까지 거의 몸에 배게끔 잘 연습해 오시길 바래. 그리고 지금 계산은 또 둘을 빼야 되지. 아까처럼 팩토리얼 기술을 써서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고 실은 5팩 정도면 너네도 많이 계산하다 보면 외워질 거라 뭐 이 정도 왔으면 그냥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맘대로 해. 계산이나 틀리지 마. 몇이냐? 6, 5, 70이네요. 됐지? 수학 참고서가 4권. 국어 참고서가 3권. 적어도 2권이 이웃해라. 이게 뭔 소리지? 2개가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지거나 3개가 이웃하거나 라는 뜻이지. 여사건은 셋 다 떨어져라지. 여사건이 낫겠네. 이거는 그럼 여사건으로 국어를 다 따로따로 놓는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됐나? 따라서 해봅시다. 마찬가지 여사건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 전체는 뭐야? 7권 일렬로 나열하는 거네. 됐죠? 그럼 이제 여사건은 뭐야? 국어 3개 떨어뜨려 놔라.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 바로? 됐냐? 4팩이 뭐 한 거야? 항상 이웃하지 않는 계산은 마지막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4팩이 이제 수학책을 먼저 나열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국어책을 사이자 아까 내가 손가락 펴고 뭐 한 거야? 이거 센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 틈사구니에 5자리가 있군 그러면서 5자리 중에 국어책 3개 넣을 자리 선택해서 나열한 거야. 됐지? 둘이 빼주시면 되고 얘도 7팩이라 아까처럼 해주면 좋겠네. 4팩으로 해도 되고 이거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런 계산은 이제 자네들이 잘 해봐.
5P32 543이잖아. 맞아? 그럼 요걸 그럼 5팩이거든. 따라서 이거를 12 곱하기 5팩으로 바꿔주고. 왜냐면 5팩이 120이라 계산이 편해.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서 이거 빼는 게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하겠네. 됐냐? 물론 냅다 계산해도 되지만 저런 게 이제 계산 실력이라는 거야. 됐어? 됐죠? 저런 거 잘 해봐. 다음 장. 아, 이제 나왔네. 사전순. 자, 사전순. 그래. 사전순이 나 같은 경우는 숫자로 바꿔서 크기 순으로 마저 하는데 뭐 그냥 영어 알파벳에도 익숙하신 분들은 안 바꾸고 해도 돼. 따라서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해볼게. 사전순, 다시 말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특정 숫자를 찾거나 몇 번째 수를 찾아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됐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 봐봐. 야, 아니 쉬운 걸로 먼저 가봐. 1, 2, 3 가지고 숫자 쫙 나열하면 어떤 거 있어?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 치면 123, 132, 그 다음 이제 200으로 올려서 작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231 이렇게 가고 그 다음 312 가고 그 다음 32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100의 자리에 1이 온 경우 띡띡 그럼 여기다 숫자 나열하는 방법이 남은 2개 까는 거니까 2패 2가지 앞에 2가 온 경우 얘도 그럼 2패 2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실제로도 그러하고. 됐냐? 됐지? 자 그럼 만약에 야 이 중에 5번째 숫자는 뭐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몇 번째 숫자냐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세면서 옆에다가 누적시키지. 100단위가 2개야 200단위도 2개야 그럼 여기까지 총 누적 4개를 우리가 센 거고 다시 말해 이렇게 4개. 그럼 이제 이게 4개니까 5번째 숫자는 이거 다음 숫자겠네. 그럼 이제 이거 다음 숫자면 300으로 시작할 때고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경우니까 요 놈이 5번째구나. 이런 식의 원리로 찾는 거죠. 됐냐? 됐지? 됐지? 따라서 저걸 잘 생각하면서 요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가 5개야. 크기 순으로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겠다 그랬고 첫 번째 이거부터 보자. 이건 이제 특정 숫자를 지정했지. 31,254가 몇 번째냐 물어봤네. 맞아? 아까처럼 다 나열할 때처럼 상상하면서 잘 해봐. 그러니까 일단 쟤보다 작은 숫자를 총 몇 개 있는지 다 세야 되겠지. 만 단위로 오는 숫자가 쟤보다 작겠지. 이때 여기에 숫자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일 거야. 맞지? 됐지? 24가지. 자 그럼 이제 31,000 어쩌고보다 작은 숫자가 2만 단위도 있겠네. 얘도 4팩일 거야. 24가지. 됐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3만 단위 왔어. 3만까지 왔어. 됐냐?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작게 오는 숫자가 3, 1, 2, 4, 5일 건데 그 중에 1, 2까지가 지금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네. 아 이건 뭐 거의 공짜로 줬네.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가 24개니까 여기까지가 누적으로 48이지. 맞아? 그럼 이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가 얘란 말이야. 얘가 그럼 몇 번째 숫자인 거니? 이게 49번째로 작은 숫자인 거지. 그리고 이 다음 수가 이제 여기만 자리 바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문제에서 지정한 저 숫자기 때문에 아 정답은 50번째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됐냐? 됐죠? 요런 원리로 세워나가는 거야. 이것도 연습 좀 많이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 2번. 100번째 오는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해줘야 돼? 숫자들을 계속 카운트해 나가봐야 되겠네. 자, 만 단위부터 다시 갑시다.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저걸로 숫자를 만들면 몇 개지? 4패. 24가지. 자, 그럼 이제 2만 단위는 몇 개지? 똑같지 뭐. 근데 이제 옆에다가 이걸 같이 써주자. 현재 누적 48개까지 셌어. 맞지? 100 근처까지 가야 돼. 3만 이거 갑시다. 얘도 동일하게 4팩일 거고
24야. 그럼 여기까지 가면 현재 누적 70. 72. 됐냐? 이 다음에 또 24를 더하게 되면 96까지 가지. 더 가도 되네. 4만 단위도 다 셉시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현재 누적이 96. 됐어? 그럼 저 100번째 숫자는 5만 단위인 건 확인됐지? 따라서 1의 자리가, 만의 자리가 5인 것까지는 이제 확정이야. 따라서 이제 남은 숫자는 5는 여기 이제 확정이고, 남은 숫자는 이제 1, 2, 3, 4 남았습니다. 요 1, 2, 3, 4 4개 들고 다시 여기서 오락락 내리락 하셔야 되겠지, 그치? 자, 또 1000의 자리에 1부터 갑시다. 이러면 이건 몇 가지? 3개, 2, 3, 4만 나열하면 되니까 3팩이야. 그럼 이제 6가지거든. 맞아? 아까 96까지 셌지? 그 상태로 6개 더 가버리면 100번째 넘어가지. 맞아? 근데 실은 이렇게 거의 근처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노가다로 세도 돼. 얼마 안 남았잖아. 차라리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이게 96, 여기까지가 숫자가 96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5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당연히 이거일 거고, 얘가 몇 번째 숫자인 거니? 97번째 숫자인 거지. 그런 식으로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여기까지만 가면 되네. 가보자. 5는 뭐 박혀 있으니 1, 2, 3, 4 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여기 순서 바꿀 차례 4, 3. 자, 그럼 이제 여자리를 하나로 올릴 차례지. 1, 3 이렇게 가면 남은 숫자 중에 가장, 아이고 줄 맞춰야지. 1, 3 하면 남은 숫자 중에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24가 되겠고, 그 다음 숫자니까 1, 3, 4 이내, 즉 51,342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는 보통 다 바꿔서 합니다. 알파벳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알파벳으로 해도 돼.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알파벳으로 하는 것도 다시 보여주도록 하지. 물론 난 숫자로 바꿀 거다. 자, 숫자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A, B, C, D, E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나열하겠다라는 소리라. A가 이제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 거고, 그럼 여기 1번에 있는 C, B, A, E, D라는 숫자는 그대로 숫자로 대응시켜. 32,154를 몇 번째 숫자인지 찾아야 되는 거네. 됐냐? 하자. 또 3만보다 작은 숫자들 쫙 셉시다. 이거니까 또 4팩, 또 24개. 자, 2만 단위인 숫자도 4팩 24개. 이제 우리가 찾는 숫자 3만까지 왔으니까 이제 만의 자리에 3은 고정. 남은 숫자 1, 2, 4, 5. 이거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지. 32,000까지 가야 되니까 31,000으로 되는 숫자들 다 세버립시다. 3팩 6가지. 됐냐? 이제 이 다음 숫자가 3, 2고 그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숫자지. 따라서 여기까지 고정. 그럼 이제 남은 숫자는 1, 4, 5 3개 남았고 3개 가지고 여기서 놀면 돼. 아! 다음 숫자도 1이네. 오케이. 1까지 바로 그냥 여기서 확정되네. 이쯤 됐으면 그냥 가자. 그럼 이 다음 제일 작게 오는 숫자가 이거지? 이거 1개. 이 다음 숫자가 저거잖아. 됐지? 따라서 여기 현재 다 더하면 몇이야? 30, 54, 55. 여기까지 숫자가 55개야. 이 다음 숫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저 32,154는 이 다음 숫자니까 56번째인 거 확인할 수 있지. 됐냐? 자, 그 다음 87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근데 지금 현재 숫자로 바꾼 상태죠. 자, 87번째까지 숫자를 세러 갑시다. 작은 숫자부터 또 마찬가지로 세야 되니까 1 땡땡땡땡부터 셉시다. 4팩이고 24가지. 2 떼떼떼떼 2만 단위 숫자도 24개. 그러면서 현재 몇 개까지 샜는지
체크하면서 가자. 현재 48. 하나 더 세도 될 듯. 3만 단위로 되어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24개. 이러면 누적 72개. 자, 여기서 24을 더 가게 되면 87 넘어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4만 쪽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 알았고, 그럼 이제 남은 자릿수 4개, 남은 숫자는 1, 2, 3, 5 남았어. 이거 가지고 또 하나씩 천천히 올라갑시다.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 다 세주자. 남은 3개 나열하면 되니까 6가지. 그럼 여기까지 누적. 여기다 6 더하면 78. 천천히 잘 가야 돼. 42,000 땅땅땅 갑시다. 그럼 여기도 3팩이고 6가지. 여기까지 그럼 또 누적 6 더하면 84. 다 왔다. 84야. 87이잖아. 이제 천천히 세볼까? 앞에 3 거고. 천천히 이 다음 숫자부터 천천히 세볼까? 요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43,000. 그쵸? 43,125가 이 다음에 가장 작게 오는 숫자고, 여기까지가 84개니까 얘가 85번째겠네. 이 다음 숫자가 86번째고, 이 다음 숫자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네. 근데 지금 문자로 바꿨다는 것만 조심해. 문자로 바꿔서 푸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일단 올라가 보자. 그러면 125 했으면 그 다음 숫자는 152. 그럼 그 다음 숫자는 이제 얘를 다음 수로 올려야 되니까 200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 작게 와야 되니까 215. 요게 87번째 숫자네. 즉 43,215가 찾고자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원래 알파벳이었는데 우리가 숫자로 바꿨거든. 마지막에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네. 얘가 D, 얘가 C, 얘가 B, 1이 A, 5가 2였지. 이 문제 최종 정답은 이거겠네. 됐지? 자, 739번도 해볼게. 이런 것도 739번도 보면 괜히 어려워 보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놨어. 739번에 1번만 해볼 겁니다. 2번은 자네들이 해봐. 9개나 돼가지고 선생님 9개면 좀 많은데요? 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잘 읽어보면 POL로 시작한다 라고 박아버렸어. 그리고 여기 POL 박아놨거든. 장난해? 즉 다시 말해 우리는 POL은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6자리 나열하면 되는 거야. 맞냐? 됐지? 나는 마찬가지로 저거 알파벳 다 바꿀 거야. 숫자로. 자, 구구단이 아니지. 그럼 뭐고? 알파벳. 자, A. A가 제일 작게 처음에 오는 숫자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런 순서로 사전에 등장하겠네. 됐냐? 저렇게 숫자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건 뭐야? 이게 몇 번째 숫자냐? 근데 어차피 POL은 확정이라 신경 안 쓸 거고, 여기 ICEMAN을 숫자로 바꾸면 그대로네. 42만 3,516. 얘 몇 번째인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 됐냐? 됐지? 자, 찾으러 가보자. 이제 42만보다 작은 숫자 다 세야 돼. 10만 단위 먼저 다 셉시다. 그럼 이제 5개 뒷짝에 나열해야 돼서 5팩 120. 자, 일단 쭉쭉 가자. 20만도 뭐 120. 30만도 120. 뭐야, 하나 모자라네. 얘도 120. 자, 우리가 찾는 게 40만이라 일단 4까지 왔어. 오케이. 이제 10만 단위에 4 박아놓고 남은 숫자 잘 체크하고, 이제 이거 5개 가지고 여기에 또 찾으러 올라가자. 자, 그럼 여기부터 가자. 만 단위에 1만 갑시다. 이러면 남은 숫자 배열하는 게 이제 4팩 24. 자, 이 다음에 여기가 2가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찾는 목표물이죠. 목표물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거야. 여기까지 확정. 이제 2도 확정 났고, 남은 자릿수 4자리. 또 가자. 당연히 1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남은 자리는 3자리니까 3팩
6가지. 다시 42만 확정난 상태로 여기에 올 수 있는 1 다음으로 큰 수는 3이지. 3, 자, 3 원하는 거잖아. 아, 중지. 3 찾았지. 자, 3 요 다음 숫자 3 확정. 3도 자리 확정. 그럼 이제 남은 숫자는 또 3개. 1이 오는 경우에 여기 마저 셉시다. 2팩 2가지. 그냥 진짜 2가지. 자, 다시 42만 3천 하고 1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거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왔어. 그럼 그 다음 가장 작게 올 수 있는 숫자는 5도 확정이니까 1, 이놈이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그럼 지나오는 거 보면서 얘보다 작은 숫자 몇 개인지 이거 다 더해주면 얘가 몇 번째 숫자인지 나오겠네. 자, 요게 360. 여기가 30. 392네요. 여기까지 총 숫자, 지금까지 센 개수가 392개인 거 확인됐으니 얘는 그럼 393번째구나 찾았다. 됐지? 자, 다음 마지막 여기 갑시다. 실은 시험에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조건 그림 복잡하게 주어지고 해당 조건대로 작전 세워서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 즐겨 나오지. 문제 잘 읽고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 매번 이런 것들은 연습을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 보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놀이기구를 타겠다. 그림 보이죠? 5줄이 있고 좌석은 10개가 있네. 됐나? 조건은 뭐가 걸려있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짝을 지어서 커플로 타겠다. 이거네. 됐냐? 계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실제로 너네들이 놀러 갔다 쳐.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넷이서 남자 하나, 남자 둘, 여자 둘 놀러 갔다 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럼? 누구랑 탈지 정해야지. 짝 짓는 방법 몇 가지. 남자 둘, 여자 둘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남여여 안 돼. 남여야, 커플 맺는 방법은 2가지. 세도 되고, 물론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세도 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커플 맺는 거를 이 양쪽 입장에서 같이 막 이러려고 하지 마. 한쪽을 고정시켜놔. 커플 맺는 것도 결국은, 자, 예를 들어, 남자. 꽁꽁 묶어놓고, 여학생을 배열하는 거라고 봐도 되잖아. 맞아? 상대적인 거야. 커플 맺는 건 배열이야, 배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명이라 그냥, 그러면, 얘 2명밖에 안 돼서, 물론 세도 돼. 2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커플 맺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플 맺거나 2가지밖에 없네 하고 그냥 냅다 세도 돼. 셀만 하면 세도 돼. 근데 뭐 예를 들어, 3명이 되거나 하더라도, 3명이 되거나 인원수가 더 늘어났을 때도 방법은 알아야지. 이러면 커플 맺는 방법 몇 가지겠냐? 6가지야. 그래서 이 남학생 고정시켜놓고 여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냐? 됐지? 어쨌든 지금은 직접 세도 되고 계산해도 되고 먼저 커플부터 맺어야지. 그 방법이 2가지. 됐냐? 자, 커플 맺는 계산을 했으니까 맺었다고 쳐. 이렇게 짝 지어주자. 이렇게 한 커플. 이렇게 한 커플. 자, 니네 앞에 이렇게 보트가 왔어. 그럼 이제 뭐 정해야 돼? 이제 뭐 정해야 돼? 어느 줄에 앉을지부터 정하겠지, 그치? 야, 우리는 재밌는 게 좋으니 뭐 맨 앞에 앉자, 뭐 중간에 앉자,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줄부터 정해야 될 거야. 몇 줄이야? 5줄.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서. 나열이지. 끝이 아니야. 그럼 이제 만약에 얘네가 맨 앞에 앉기로 했고 얘네가 여기 앉기로 했다 치자. 그럼 이제 앉아야지. 남자, 여자 이렇게 앉을지, 여자, 남자 이렇게 앉을지 각 커플별로 의자에 나열하는 방법이 2가지씩 이렇게 있겠네. 됐냐? 계산 끝.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전략 구상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아시겠지? 순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